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입니다. 며칠 사이 달력이 몇 장 넘어간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날씨입니다. 벌써부터 낮 최고 기온이 여름의 8월의 기온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은 32도, 그리고 경산을 비롯한 구미와 군위, 여러 경북 지역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습도는 높지 않아 폭염특보는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면서 강풍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쪽으로 강한 바람이 오후부터 불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설물 관리, 산불 화재 예방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구름이 들면서 무더위는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6개월간 이어진 산불 예방 기간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 213시간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을 남긴 울진에서는 올해 또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했는데요. 다행히 경북 동해안에서는 올봄 큰 산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산불 예방과 감시에 행정력을 집중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울진군 기성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야간 인적이 드문 산에서 불이 나면서 지난해 울진 대형 산불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했지만 다행히 초동 진화됐습니다. 이거 산악 지대로만 있다 보니까 밤에 바람이 불었으면 인근 지역으로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울진에서는 2건의 산불이 더 발생했는데 모두 1헥타르 미만 소규모 피해에 그쳤습니다. 울진군이 산불 진화와 감시 인력을 대폭 늘렸고 실화자나 방화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히며 대대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 점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산불 진화대가 20명 더 추가로 했고 산불 감시 인력도 80명 정도 확대했습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국민들의 어떤 산불에 대한 인식도를 많이 높여왔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 산불 발생 건수도 60건의 피해 면적은 527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북도는 시군별로 배치된 17대의 임차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로 피해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시군당 한 대씩 임차 헬기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서 타 인근 시군에 불이 나면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서 빨리 껐습니다. 산림청의 특수 진화대와 공중 진화대, 그리고 시군의 산불 예방 진화대와 그리고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의 유기적인 공조로 최단 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서 한편 경상북도는 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와 119 산불 특수 대응단 청사를 울진에 설치하고 10,000리터 이상 초대형 소방 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하고 국내에서 배출하는 선박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오는 22일부터 부산과 울산 등 전국 6개 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했는지 검증하고 권역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배치해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건물주 1명으로부터 17가구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취재 결과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노린 사건으로 세입자들은 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는 오모 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2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지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 자격도 없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살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은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구제받는 게 이게 최우선이죠. 이런 사실은 건물 주인이 4억 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지난 2일 같은 건물 5집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넘어가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 가구는 모두 17곳으로 전세보증금은 1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자기는 신탁회사랑 이미 얘기를 다 했다. 거기서 동의를 다 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건물 주인은 2017년 6월 부동산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대구 모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4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입장이 많이 난처해 있었어요. 세입자들하고 내하고 전부 다. 이 계기로 은행에서는 다 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 더 보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내 얘기하지 말랍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밝혔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신용협동조합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명도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법대로 명도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테니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북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증평까지 빠르게 확산하자 경상북도는 축산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어제 저녁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구미의 한유구 농장 2곳에는 별도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북에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가 233만 마리 사육되고 있는데 이들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모두 90%가 넘습니다. 정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항기를 시작으로 트랙터도 곧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자율주행 농기계의 등장으로 노동력과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항기가 움직이며 가지런하게 모를 심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이항기. 지난 1월 도입된 정부의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국내 1호 농기계입니다. 여성이라든가 그런 농업인들도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명이 타고 이항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혼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율주행 이항기는 GPS 위치 정보와 자율주행 장치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경로 오차가 6c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성을 갖추었고 작업 시간도 기존 이항기보다 30% 정도 단축됩니다. 숙련된 농민들이라 할지라도 15cm 이하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율주행 이항기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로 작업을 하더라도 최대 6cm 이하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기에 이어 자율주행 트랙터도 검정을 앞두고 있는데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기계 분야에서도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 전반적인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을 지원하고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농가에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2년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포항 강소연구 개발특구가 2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포항 강소특구는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 사내벤처 프로그램 등 우수 산학연 연계 창업 시스템을 갖춰 지난해 공공기술 이전 73건, 투자 연계 477억 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2019년 지정된 1기 강소특구 6곳 중에는 포항과 김해 2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특수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행동전문과 심화과정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공주대 특수교육 종합연수원에서 201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 20명은 현장 중심의 임상실습을 합니다. 이번 과정을 이수한 특수교사들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학교 현장에 투입돼 장애학생 상담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최근 지병으로 수술을 받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후속 치료를 위해 한 달가량 자리를 비웁니다. 이 시장은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자리를 비우게 돼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으며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략 발표회에 참석하는 등 휴가 중에도 핵심 현안은 챙길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27일부터 신병 치료를 위해 장기 휴가를 냈는데 2달여 동안 3차례의 수술을 거친 후 지난달 26일에 복귀해 약 20일간 업무를 봤습니다. 경주시가 내남면에 조성 중인 신농업 혁신타운에 친환경 식물 영양센터를 오늘 10월까지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식물 영양센터가 조성되면 1년에 친환경 식물 영양액인 가바 아미노산 120톤과 농업 미생물 15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달력이 몇 장은 넘어간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날씨입니다. 벌써부터 한낮 최고 기온이 8월의 여름 날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오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은 32도, 경산을 비롯한 군위와 김천, 경북 대부분 지역이 34도까지 오르는 무더위를 나타낼 예정입니다. 낮에는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폭염특보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외출하시는 분들은 무더위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강풍 예보 있습니다.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쪽으로 강풍 예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구름 사진 보시면 남쪽 해상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대구가 17도로 시작해서 칠곡과 경산 오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15도, 구미도 15도로 출발해서 구미와 군위 모두 34도까지 오릅니다. 경북 북부 지역 봉화가 10도로 시작해서 안동도 13도, 그리고 안동은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19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면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 들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져서 더위는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